총선이 이제 딱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임하면서 악재를 털어낸 반면 민주당의 경우엔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세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인사들이 지지층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는 대국민 심판론, 2조 심판론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한 위원장의 총선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지난 주말 새 터져나왔는데 그 중심에 내부 총질러 유승민이 있었습니다. 지원 유세한답시고 유승민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잠시 후 저희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아마 지난 주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의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겁니다. 경악을 넘어 분노를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경남 김해시 을에 출마한 조혜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죠.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기가 막힌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조혜진 의원은 내각 총사퇴까지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나 내각 총사퇴의 경우엔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 참패의 후속 조치가 대부분인데 자, 불과 총선 투표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섰으니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 선거를 통째로 말아먹자는 얘기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일단 이날 조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라며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무릎 꿇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한 것,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 발 더 나아가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만약 총선에서 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본다. 그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무책임하다며 우리 당이 원내 일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들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치지 마라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신데다가 초까지 또 친다는 뜻으로 한창 잘 되고 있거나 잘 되려는 일에 방해를 놓아서 일이 잘못되게 하는 행위를 놓고 초친다, 초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조혜진의 어제 기자회견이 딱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정작 국민의힘 더 나아가 우리 우파 진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태우나 장해찬 같은 인물들을 내쳐놓고 조혜진 같은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조혜진의 기자회견이 말도 안 되는 게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들을 한번 회상해 봅시다.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자빠져 있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좌파 180석과 편향 언론 그리고 민노총 등 좌파 단체와 대항해서 지금까지 어찌저찌 잘 버텨왔습니다. 문재인이 싸질러 놓은 똥 치우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여당복도 지질이 없어서 180석의 거대 야당의 사사건건 대통령실이 대응해야 했고요. MBC 등 편향 언론은 사사건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 탈원전의 원상복구, 노조회계의 투명성 등 노동단체에 대한 개혁작업, 사교육 카르텔 혁파,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 해결, 그리고 최근엔 그 어느 역대 정권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의료개혁 등등등 수많은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왔고 일부 상당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권여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의힘이 대체 뭐를 했다고, 대체 뭐를 도와줬다고 지금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것인지 이따위 이준석급의 내부 총질할 시간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이재명 조국을 공격해라. 비판하고 공격할 건 정말 차고 넘친다.
이런 말을 조혜진에게 해주고 싶고요. 조혜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상하셨겠지만 유승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승민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일부 후보 지역구에 지원 유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뱉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선거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유승민의 발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선거 회방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승민이 선거 유세장에서 했다는 발언 몇 개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 여러분도 함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30일 유승민은 서울 마포구 의뢰 출마한 함은경 후보를 지원 유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승민이 뭐라고 했느냐?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 국민들께서 야당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해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 정에 출마한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좋은 일 하려고 대통령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진짜 반성하셨으면 좋겠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요. 지난 29일엔 서울 성북구 갑에 출마한 이종철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서 야당이 형편없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더 미워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정서 아니냐. 중도층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철진한 이념 논쟁이다. 그런데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이재명 조국에게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국에 내부 총질에 열중하고 있다는 거 단박에 느끼셨을 텐데요. 제처럼 유승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스치듯 잠깐씩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향해 판성을 얘기하고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난 30일 유승민은 유경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맨날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나 곧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감옥 가야 되는 조국 대표, 여기보다 우리가 지금 더 밉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종북 심판 플랜카드 내걸고 2조 심판 플랜카드 걸고 특위 만들고 그것도 뭐 일리가 있지만 국민의 마음은 지금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승민의 행태들을 두고 총선 이후 정치 재개를 모색하기 위한 어떤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한 정당에 속한 사람이 정부 지원론 대 정권 심판이란 구도로 진행되는 선거 국면에서 연일 자당 소속 대통령의 반성을 운운하는 게 과연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적을 둔 사람이 선거 국면에서 이런 점들을 부각하는 행태가 과연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것인데요. 실제 조혜진, 유승민 말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지난 2년에 대해 사과한다고 칩시다. 이거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역대 정권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만약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이번 총선의 구도를 정권 스스로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몰아가는 자승자박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 바로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악재에 대한 이슈는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반윤 세력의 파상 공세가 시작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 유승민, 조혜진의 주장은 다른 측면에서 봐도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윤석열의 반성을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을 요구하는 유승민, 조혜진 같은 사람의 발언이 계속되면 될수록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을 원하는 좌파 성향 언론이 이걸 비중 있게 보도하면 할수록 유권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본질적인 부분을 따져봐도 그렇고 조혜진, 유승민의 발언은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신 나간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대표적 내부 총질로 이준석이 탈당하면서 보수 우파가 단단히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조혜진, 유승민에 대한 출당이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런 사람들 데리고 있어봤자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